안녕하세요. 저는 상어교양대학의 창조적 사고와 표현을 맡고 있는 이명희 교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그 상어교양대에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계시는 기초교양에 해당하는 창조적 사고와 표현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. 그 밖에도 팀티칭 교과목으로 공대 박창국 교수님, 그리고 이소용 교수님,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팀티칭을 하고 있는 PATH, PATH라는 과목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기초 교양 과목인 창조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목의 특성상 창조적 사고를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그 교과목 표제와도 맞는 그런 철학인데요. 문제는 여기서 다양화 시대에 여러분들 부전공, 공수전공 그리고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 사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자신이 전공하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창조적 사고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독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있습니다. 제 창조적 사고와 표현 수업 시간에는요, 수업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권독을 합니다. 권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 말 그대로 책을 권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읽은 책을 다른 학생에게 권하는 것입니다. 한 34명의 다른 친구들에게요. 근데 이때 그 카프카의 변신을 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. 남학생이었는데요. 이 친구는 말도 느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금으면서 이 카프카의 변신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여지까지 이 생에서 들었던 그 어떤 변신 그 이야기를 권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보다도 아주 뛰어난 내용이었습니다. 설명충. 저는 식충이 할 때 우리가 벌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충자가. 그래서 인간에게 그 벌레라는 의미를 덮어쓰기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.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의 그 벌레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지매를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 이야기, 마이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. 그 사건이 저한테는 권독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책을 꼼꼼히 그리고 현타가 올 수 있게끔 잘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생각이 나고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. 팀플에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팀플을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영상을 다루는 그런 전공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. 정말 영상을 잘 다룹니다.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젊은 시인과 그 다음에 나이든 그런 아주 베테랑의 거장의 시인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시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. 이건 역시 요즘 학생들이 정말 이런 SNS부터 영상물을 잘 다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영상물의 고전의 의미, 철학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서 나 혼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팀플을 통해서 그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 것들이 제게는 가장 인상 깊은 그런 팀플로 기억이 됩니다. 질문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건대 출석보다 출석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내용, 수업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의 경중을 여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대답을 하자면 저는 출석보다는 사실상 그 내용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는 학생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얘기하는 건 출석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약간의 지각을 한다던가 한두 번의 그 어떤 정상 범위에 들어왔을 때 출석 인정의 정상 범위에 들어왔을 때 출석 그 자체보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은 학생 창조적 사고와 표현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아침 9시 수업이 어렵습니다. 창조적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 사고가 안 돼요. 일단 창사표 교수로서는 차라리 금요일날 학생들이 시간표에 잘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
어쨌든 모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놀고 싶은 그 순간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모여있는 친구들이라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습니다. 10분과 30분? 10분이 아니라 20분이나 추가를 했어요. 이거는 일단 실격이고요. 예를 들어서 5분 정도, 3분 정도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장전이라면 그건 가능하지만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시간 자체를 엄수하지 못하고 20분이나 넘긴 거는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범주 안에 들지 못하면 이거는 실격 사유입니다.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딱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나 대학 수업의 기본은 질문의 생성입니다. 질문의 생산입니다. 내가 고민을 해보고 무언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호기심이 발동하거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던가 이후에 자기 연구 작업에 어떤 시드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창사표 수업에서는 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적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 듯 싶습니다. 저는 면대면 수업을 선호합니다. 대학에서는 원활한 토론과 다른 사람의 원활한 피드백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셨단 말이죠.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학생들의 눈맞춤을 통해서 이 학생이 그 에너지를 나누어 가면서 반면 교사가 되어 가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권독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 내용을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를 선호합니다. 기본적으로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건 고전 문학, 현대 문학 그건 그냥 시간의 어떤 텍스트가 고전적 줄거리를 담고 있는가 현재적 줄거리를 담고 있는가 시대적 배경의 차이만 있지 담고자 하는 즉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굳이 현대 문학으로 잡지 않고 이것을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이 전공을 공부를 해서 이 인류 사회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또 기여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문학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동하고 흔들고 답을 묻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그런 것들을 좀 게을리지 않고 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. 저 또한 현대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좀 재미있게 소개하는 하나의 통역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4년을 스트레이트로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휴학도 하시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건대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어디에든 그 현재성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. 건대의 리소스는 물론 이 재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가로축 세로축에 담겨져 있는 모든 컨텐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. 안녕.